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 5문제가 이제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어서 문제가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해드리게 되면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 핵심적인 문제가 오늘 이제 총론인데요. 총론인데 총론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제 나오는 부분만 해놨는데 1번이 요게 따라해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법경기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맞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개념도 거의 뭐 90%, 그래서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별표 3개짜리여서 이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나오는 게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의 용어인데 따라서 토지의 용어. 토지 용어. 근데 토지 용어인데 이 토지 용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주택이라는 건 단독만 있어요. 공동주택도 있어요. 다중이라는 게 이제 330인데 660을 바뀌죠. 6월 17일자로. 그래서 요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 용어하고 주택 용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잡으셔야 됩니다. 주택 용어. 그래서 요것도 별표 3개짜리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100%라고 적으세요. 옆에다가 100%. 그래서 얘는 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고 완전히 100%라고 적어 놓으시면 그냥요 꼭 나와요. 꼭 나와. 자, 따라서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의 특성.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얘네들이 출제위원들이 앞에 총론을 3문제를 내줘요. 근데 랜덤으로 해서 작년에는 조금 뒤죽박죽 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32회라는 걸 알고 계시죠? 언제 봐요? 10월 30날 본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증명할 거예요.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지금 제가 찍고 있어요. 지금 찍어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예상 문제가 1번, 2번, 3번이고. 근데 4번은 조금 별표를 하나 정도만? 공간이라는 자체가 얘네들이 이제 공간을 내다가 조금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공간에 대한 걸 물어보거든요.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출제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서로 가볼게요. 기본서로 가져서 자, 페이지로는 27페이지로 가죠. 27페이지.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 강의는 조금 이제 3, 4월 달 강의는 한 9주가 강의가 돼요. 9주 강의 돼서 왜 저번 시간에 감정평가 파트 기억나시죠? 그걸 좀 깊게 3방식으로 좀 가기로 하고요. 지금 27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박사고 부동산학을 전공했지만 굉장히 좀 난해해요. 우리가. 그래서 난한 거에 비해서는 시험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예요. 부동산학의 정의. 그래서 이제 이 정의가 가장 저는 여러분들한테 찍는 게 김명진 교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부동산학이란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 과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 또 지도 교수님인데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정의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1970년대 처음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저도 이제 그 학위를 받았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잘하자는 거예요. 부동산의 활동의 능률화가 밑줄 치셔서 따라해보세요. 연구 목적.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이 돼요. 연구하는 목적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를 할 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주체예요. 누가 주체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고 부동산의 하나의 객체가 돼요. 객체가 돼서 우리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중개사 따지면 중개 활동,
평가 활동 다 뭘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여러 가지 나오는 걸 이제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이제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구 대상이라고 하고 자 이게 연구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부중성 때문에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죠. 최우선의 가치가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해요.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따라서 최유효 이용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이쪽으로 가자는 거죠.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활동 능률화의 원리가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과학성이라고 얘기해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원리가 이론이고 실무가 이제 원리 및 응용 기술이 기술성이에요. 기술성. 자, 이건 우리가 실무입니다. 그럼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하신 분은 떴다방 하실 분이고, 이론이 중요하신 분은 손가락 빠실 분이죠. 그죠? 그럼 그냥이야?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고. 근데 가장 유력한 게 단순 순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여러 학문들 응용했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학문이 아닌 게 아니라 그럼 단순 순수가 맞아요? 종합 응용이 맞아요? 종합 응용 맞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고 모든 것이 저도 이제 논문을 쓸 때 그 설문지를 돌리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이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다 이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 그럼 추상적이다, 경험과학이다. 경험. 추상적이 아니라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은 법적이 많으니까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건질 거는 자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참고학습에 보시면 토지 계량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옛날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이따가 보시면 정착물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이게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위에 정착하는 정착물로서 사용되지 않은 송전탑도 토지 계량물에 해당하고 토지상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고 토지에 대한 것은 그 연결되는 도로고 하천은 이제 자연물인데 그냥 거의 참고만 하세요. 요새 강의 저도 안 해 이거는. 그럼 중요한 거는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럼 이번에 학문적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으셨어?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추상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추상적이에요, 구체적, 경험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그럼 요 세 단어가 나오면 이건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는데 추순자라는 분과 미팅을 했는데 좀 얼굴도 못생겼는데 막 성격도 안 좋아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추순자는 안 된다. 추상적이다, 경험이다. 순수다, 응용이다.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것만 잡으세요. 따라서 추순자 안 된다. 그럼 추상적이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자, 순수해야 돼요, 응용과학이어야 돼요. 자연과학이어야 돼, 사회과학이어야 돼. 사회과학. 이거 가셨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추상적, 순수, 자연 나오면 그건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종합과학이기도 하고 규범과학,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범하는 과학이고 이 3대 측면은 이따 갈 거예요. 따라서 법경기. 자, 유형은 눈에 보이고 무형은 안 보이죠? 이따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참고하는 것만 자, 우리가 아까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동산에 추가하는 가치가 효율성인데 일반적인 이념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일반적인 이념에 보시면 자 지금 29페이지에 일반적 이념 보고 계십니까? 자, 세 가지예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찾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봐봐봐. 아까 일반적 이념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형평성이겠어요? 효율성이겠어요? 효율성. 그래서 잘 이용하는 게 우리 주 목적이에요. 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사적 시장에서 강조되고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 근데 있는 사람이 너무 먹으니까 분배를 잘하자는 것이 따라서 형평성.
그럼 형평성은 어떻게 돼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사적이겠어요? 공적이겠어요? 공적.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딱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민간부문에서 강조하는 거는 형평성을 강조해요? 효율성을 강조해요? 효율성. 효율성을 따라서 이용을 잘하자, 체유효 이용, 형평성은 따라서 분배를 잘하자, 나눠 먹자는 공공부문에. 근데 이제 한쪽에 치우쳐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합법성 있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효율성은 채용을 도모한다는 게 키포인트고 형평성은 분배를 잘하자. 합법성은 공사법상의 규율에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세 가지를 골라라. 무슨 성 올라오셔야 돼. 불러봐.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여기에 뭐 능률성이라는 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히읗이 들어가네. 다시 쓰리 히읗. 이렇게 히읗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지도이념은 공사이익 조화에는 법률적이고 효율적, 뭐 경제적이다. 넘기시면은 공간은 무이니까 기술적 측면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따라서 연구 목적.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었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연구 분야는 오른쪽에 뭐 기초 분야, 결정 지원 분야를 했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가지고 자 따라해봐요. 부동산의 연구 대상. 따라서 활동과 현상. 활동은 인간이 주체이고 부동산이 대상이죠. 현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도 희박해요. 그냥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좀 넓혀보겠는데 3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요 셋 중에서 어떤 것만 잡았냐면 종합식만 잡았죠. 그러니까 종합식만 나와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이론을 가야 되니까 부동산의 접근 방법은 자,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어요, 법경기. 그럼 어떻게 돼요? 법률적인 측면의 학문이 있고 경제적 측면이 학문에 있고 기술적 측면이 학문이 있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되게 골치 아픈 게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제가 이제 또 이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이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은 공법만 있어요, 사법도 있어요. 다 있죠. 공법은 공법이고 민법이 사법이죠. 그럼 부동산 공법이 있고 민법도 이제 사법이니까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제라는 것은 부동산 경제론과 경영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은 토목과 건축입니다. 토목과 건축인데 자 이렇게 하나씩 들어온 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분산식. 거기 분산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산식은 하나의 학문씩. 그래서 개별적 부분적인데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따라서 분산식. 근데 이렇게 법률로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 요건 따라서 중점식. 중점식은 법경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근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종합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식이 가장 단기간에 우리나라에 통일화시킨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복합 개념, 법경기 3대 측면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은 뭐니? 그 무슨 접근 방법 찍으셔야 돼요? 종합식. 그 시스템적 접근으로 우리나라의 단기간에 체계화시킨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행태과학적이나 현상학적은 제가 안 했죠. 거의 안 나오는데 행태는 따라서 행동과 태도. 인간은 행동과 태도에 맞춰서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라든지 현상학적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제 이 감정평가도 사람이 하니까 인간의 입장이 감정평가 부분이고 의사결정에는 체크가 돼 있죠. 의사결정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인 극대로 가기 때문에 항상 사적 축제 징수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결정 분야의 투자 개발 금융이고 법 제도적은 법률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죠? 근데 여기는 가장 희박하다.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추순자는 된다, 안 된다. 추상적이다, 경험이다.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만 잡으세요. 그것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민감물에서 방조되는 건 형평성이야, 효율성이야. 공공은 형평성이죠. 그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33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이제부터 별표 3개짜리. 여기서 나와. 여기서 별표 3개짜리인데 일단은 활동 부분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을 그냥 보고 올게요. 넘겨보세요. 뒤에 부분은 활동이 뒤에 들어가 있는데 페이지 6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9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보세요. 활동과 현상. 아까 활동은 누가 주체였어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겠죠? 69페이지 피셨어요? 그러면은 활동의 주체는 그냥이다, 인간이다. 그럼 공적은 정부가 하고 사적은 개인이 하며 합치는 건 이제 제 3섹터는 또 우리가 개발파 때 나오겠고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소유 활동은 내가 소유하니까 어떤 사용 가치, 거래 활동은 교환 가치 측면에서 소유 활동은 채용을 하고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인데 넘겨보세요. 자, 행정 활동은 정부가 하는 활동인데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다가 오히려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별표 쳐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자, 7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과학성과 기술성을 같이 가자는 얘기죠. 사회성 공익성은 공익이고 사익성은 사익이고 전문성은 자, 우리가 감정평가 때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몇 차고요? 1차. 중개사가 평가하면 2차. 평가사가 평가하면 3차죠. 몇 차가 제일 수준이 세요? 술도 몇 차까지 마셨다는 얘기를 해요. 3차. 윤리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은 저가야 고가야. 그럼 사회성 공공성을 갖춰야 되니까 윤리를 지켜야 되네. 근데 윤리라는 거는 자, 중개업자만 지켜야 돼요.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돼요. 당사자. 그 다음에 부동산 윤리의 유형에 고용윤리와 조직윤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결시켜 보세요. 자, 이게 한 15년 전에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안 나오는데 이 고용윤리는 자, 따보세요. 종업원과의 관계. 그럼 내가 중개업자라면 종업원에 대한 윤리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조직윤리는 따보세요. 동업자. 여기서 동업자는 다른 중개업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가 업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이건 조직윤리예요. 이건 고용윤리예요. 고용윤리고 여러분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중개업자끼리 서로 막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선의 경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윤리는 조직 간에 대한 윤리예요. 근데 고용윤리는 그 업자와 종업원 간에 되는 건데 아마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조직윤리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따라합니다. 기업 내부 조직. 그러면 기업 내부 조직이라는 것은 기업 외부예요? 그 내부 안의 조직이에요? 내부 조직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부 조직에서 시험 문제가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된다. 그러면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된다고 해서 뿅 가갖고 조직 찍으셔야 돼요? 이건 고용 찍으셔야 돼요. 고용. 자, 기업 따라서 내부 조직. 그 안에서 조직원 간이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서비스는 의뢰인이고 공중은 일반이고 규제는 이제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자율적 하지만 절충적으로 가고 하겠지만 정보활동은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내가 정보활동하고 대물활동하고 가야 되겠죠? 대인 대물 다 하고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간은 3차원 공간이고 배려의 단계예요? 배려의 장기예요?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복합 개념이라는 거 넘기시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이제 안 나오다가 한 10년 전에 한번 떴는데 부동산 활동이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4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봐요. 능, 안, 경, 공. 그럼 4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4가지가 있는데 능, 안, 경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부동산 활동을 가만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능률성.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까 소유 활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연산역에 사거리가 상업지니까 여기다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따지는 것을 논의화시키겠고, 거래 활동할 때는 또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자. 거래 질서 확립이에요. 요거는 안정성이 들어가나요? 능률성이 들어가나요? 능률성이 들어가고, 안정성의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들 경매 물건 같은 건 좀 비싸게 나오나요? 싸게 나오나요? 근데 흥분해야 돼요? 안정성을 따져봐야 돼요. 거래 사고를 만들어야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높이면 얘가 떨어지니까 서로 상충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세 가지를 거래 사고를 봐야 되고, 상호 충돌 관계다.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 부동산은 특정 주체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능한 경공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따보세요. 부동산 현상. 자, 오른쪽 부동산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자연과학이었어요? 사회과학이었어요?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화산이 폭발한 건 지가 폭발한 거지 인간이 폭발시킨 게 아니죠? 그럼 자연현상, 부동산 현상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란 색깔, 인간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자연현상은 부동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시는데 거의 뭐 희박하다. 그럼 교수님 어디서 나와요? 아까 그럼 별표 3개 친 데 가봐요. 자,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거의 나와요. 따라서 부동산의 개념, 법경기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꾸 학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학문화 나왔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그럼 나는 학자예요, 여러분들한테 기술자예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기술로 풀 거란 말이에요, 그 1번 문제를.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냐면, 내용은 다 갔어요. 1, 2월 달에 무슨 자연이 뭐냐 다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 잡으려면 1번 문제를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념이,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념이 복합됐다는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보자는 건데, 법경기를 봐요. 세 가지가. 그래서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기술적이냐는 걸 보죠. 자, 기술은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기술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기술은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여. 보이는 거죠. 무형이야, 유형이야. 유형.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물리적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이에요. 무형. 자, 토지도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하나의 자연물이기도 하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따라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찾으셨어? 자, 이건 경제적이야, 기술적이야? 기술적. 이 네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공자환희. one more time. 공자환희.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건강사 때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셔. 자, 따라서 공자환희 기술. 그럼 공간도 보이고, 자연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위치도 보이죠? 그럼 이 세 가지는 만약에 경제적이다, 그러면 돼요? 기술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 넘겨보세요. 경제적 갑니다. 자, 경제적과 법률적은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유형이겠어요? 무형이겠어요? 유형. 경제적은 수익이라든지 돈과 관련되는 거예요. 가격 이런 거. 자, 그러면 얘가 5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이걸 기술적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있고, 또 토지는 자본 증식에 사용되고, 이 토지가 생산재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건설회사가 토지를 만약에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생산재이기도 하죠. 근데 사용하면 소비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산재이기도 하다, 소비재이기도 하다 하고, 또 내답하면 상품이라는 게 있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나는 학문을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한테 기술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경제적에 CO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자, 그럼 얘 CO 들어가고, CO 들어가고, CO 들어가고, CO 들어갔죠? 자, 이건 자기 자본도 일로 들어가니까 얘도 그냥 CO 들어간다고 우기면 돼. 근데 얘네들은 COC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따 이걸 맞히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과 기술적을 바꿔갈 가능성이 큰,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라는 거 아시죠? 그럼 이건 4개고 5가지니까 이걸 2가지를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기술을 가져가야 돼? 대답이 없네? 기술은 그냥이야 COC 안 들어갔어. 얘는 COC 들어갔죠? 그래서 경제적이냐 기술적이냐를 빨리 기술을 캐치하셔서 1번을 맞히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밑에 법률 쪽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쪽은 법에 나와 있다는데 협의냐, 협의로 보냐, 부동산이냐, 아니면 광의로 보느냐. 광의 부동산이냐, 이걸 보는 거죠. 자, 협의는, 자, 따라서 민법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협의는 민법까지만 얘기를 해요. 우리 민법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제99조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가 민법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이고. 자, 근데 광의는 좁게 봐요. 광의는 넓게 봐요. 협의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것도 포함되고, 우리가 중부동산 아시죠? 자, 의지한다, 준한다, 중부동산도 들어가요. 중부동산. 자, 이게 개별법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처음 하신 분도 있어서 일단 아웃라인을 잡아볼게요. 거기 34페이지 가시면 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나? 협의부동산은 어느 법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민법.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만 얘기했죠. 근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36페이지로 가보세요. 가보시면 밑에 양글로 3번 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나? 광의는 뭐와 뭐를 합친 거야. 협의하고 중부동산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중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한다는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공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볼펜은 동산이고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동산은 그냥니까 점유로 공시합니까? 부동산은 이 물건을 옮겨요.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서류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올려야 되니까 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럼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비정착물이고 자동차는 동산에 들어가죠. 근데 이걸 점유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얘도 그냥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그럼 얘도 그냥요 부동산에 준해요. 의제하니까 개별법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중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그냥이야 의제부동산이야. 자, 그럼 갈게. 원래 자동차는 부동산이야 부동산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개별법률에 등기 등록을 하죠. 공시수단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중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아니야. 근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죠. 자동차 건설기 같은 거 이제 자동차 특정 동산에 대한 저당법이 있고, 선박은 몇 톤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박 등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선박 등기법은 민법이에요? 다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그 다음에 항공기 등, 그 다음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이 공장재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공장재단의 집단은 이제 공장 위에 기계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단이라든지 무형의 권리인 어업권 같은 거, 임목을 또 중부동산을 또 포함시킵니다. 그럼 디귿번 체크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안 된다? 된다. 되고요. 자, 중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될 수도 있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개가 되는 거는, 자, 따라서 임목. 임목 들어보셨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도 되고, 공장재단, 강업재단이라는 게 있나요?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죠?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있다. 있다. 꼭 가져가세요. 그럼 꿀팁을 드리면, 이 협의부동산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근데 이 의제부동산은 민법이에요? 민법이 아니에요. 그럼 협의에 들어간다면 돼요? 안 돼요? 어디에만 들어간다고 하셔야 돼요? 광의만 들어간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키포인트에 복합견의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건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제가 1번 문제를 풀 텐데 들어보세요. 자, 다 복합이 들어갔어요. 복합부동산은 뭐냐면,
복합부동산은 아까는 이제 법경기라는 세 가지가 나와줘야 돼. 이 복합개념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법경기. 그럼 복합개념은 세 가지 어떤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와줘야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법경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복합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은 자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원래 독립된 개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일체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활동상의 개념인데 활동의 대상을 보는데 자 여러분들 거래할 때 야, 나 건물 샀다. 그럼 너 토지는 안 샀지? 메롱합니까? 같이 샀습니까? 그럼 활동할 때는 같이 사죠. 그럼 활동할 때나 평가할 때는 복합부동산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복합부동산 가자. 복합부동산은 따보세요. 활동의 개념. 법률적이에요? 활동이에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이용, 거래, 평가할 때는 하나의 불가분의 관계니까 활동의 대상에 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따보세요. 주상복합 건물. 들어보셨어요? 그럼 주상복합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 빨리 씻기 전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2번. 2번이 유력합니다. 프린트 1번. 가장 옳은 거는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3번인가요? 제가 가르칠게요. 자, 7번 보세요. 자, 따보세요. 경제적은 시효 들어간다. 그럼 시효 안 들어간 거 찾아보세요. 자연 안 들어갔나요? 그럼 자연이 나와야 돼요? 자산이 나와야 돼요? 자본도 자산이 들어간다고 했지? 근데 오히려 기술적은 시옷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시옷 들어가는 거 찾아봐. 어떻게 알았어? 시옷 들어갔잖아. 나 학자야, 기술자야. 기술을 가리키는 거야. 상품이야, 자연이야. 자연으로 간단 말이지. 이해하셨나? 그럼 뭐랑 바꿀 수 있어? 이게 봐. 경제적과 기술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법률적은 따라서 아까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에 들어갔죠? 공장재산도 개별법이니까 이건 중부동산이잖아요. 이거 무슨 적 개념에 들어갑니까? 법률 쪽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어?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은 맞아요. 법경기.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일체로 결합된 상태니까 4번과 5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니면 정착물이라는 게 나와요. 35페이지. 그 35페이지 가시면은 가보자. 35페이지 가보자. 35페이지 가시면 정착물의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35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요. 찾으셨어? 이거 별표 3개 쳐.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내가 냈던 문제의 유형이 나오던가 아니면 정착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착물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민법하고 개론이 약간 틀려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그냥입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까? 그는 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동산이었는데 민법에서는 동산이었는데 토지에 부착이 돼요. 토지에 부착이 돼서 부착이 되고 그럼 쉽게 이동하면 돼요? 이동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 그래서 계속적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정착물은 일시적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돼 있고 영구적이다, 항구적이라는 말도 써요. 영구적, 항구적. 자, 그러면은 민법상으로 가볼게요. 자, 민법에서 이제 토지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착물에 대해서 민법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민법.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할게.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냥이야 그 정착물이야. 그는 그녀야 토지를 얘기를 해. 그럼 얘가 토지에 정착이 돼 있어야 되네? 그럼 쉽게 이동하면 돼, 안 돼? 분리할 수 없지? 그래서 일시적이야, 계속적이야. 계속적.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될 시, 거래 시, 우리 시험 문제, 토지의 일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토지의 다른 부동산으로 볼 것이냐, 요게 나왔었어요. 그럼 아까 건물은 별도 등기한다는 말씀 드렸죠? 그럼 건물은 토지와 그냥이에요. 토지와 다른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독립정착물. 이 독립정착물의 시리즈가 중요해요. 독립정착물. 얘가 됐다 잘라 그러는데, 자, 그럼 우리가 민법상, 자, 이 임목도, 나무도 그냥입니까? 등기를 합니까? 그럼 등기된 소유권 무정 등기 임목도 들어가죠. 등기된 임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따라해봐요. 명인 방법. 명백히 인식해서 나무에다가 이름을 적을 수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 기출문제에 자, 우리가 권원이라는 게 나오죠. 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인, 법률상. 그래서 권원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습니까? 타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에요. 그럼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갑돌이가 을돌이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어. 계약을 했어. 그냥이야 계약을 했어. 그럼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라는 게 있죠. 그럼 농작물은 얘랑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냥입니까? 독립정착물입니까? 근데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다음에 종속정착물. 그럼 종속정착물은 토지가 팔릴 때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담장이나 축대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에 국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국어 소규모 수로보지잖아요. 작은 도랑. 그럼 그 국어라는 것은 작은 도랑이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입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일부죠. 그럼 국어는 독립되어 있어요. 이건 일부예요.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독립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의하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죠. 농작물, 토지와의 또 독립된 거래로 아까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인데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수목 집단이 임목도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되죠. 근데 임목은 등기부가 존재하므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근데 민법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등기에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가지고 가시는데 이건 민법 문제입니다. 그럼 종속정착물이 아까 축대, 도로, 교량 요거 중에서 아까 국어 기억하시죠? 국어 같은 건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없어요? 종속이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 과실이라는 게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산에 나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산딸기, 다래 같은 거는 자, 요거는 그냥입니까? 그냥 산에 나는 겁니까? 경작을 요해요? 요하지는 않아요. 않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땅을 팔 때 어떻게 돼요? 통째로 그냥 정착물로 간주해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얘도 따로 종속 정착물. 근데 밑에다가 적어 놔보세요. 자, 인공과실이라는 게 나왔어요. 인공과실은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경작 수확물. 그럼 경작 수확물은 어떻게 돼요? 완성이 돼서 얘가 지금 5천만 원만치 심었어요. 그럼 이거 넘길까요? 뽑고 넘길까요? 수확이 돼버리니까 이거 분리시키죠. 그래서 이 경작 수확물은 동산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간다? 동산.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인공과실이라는 거는 아까는 경작을 요하지 않지만 이건 경작을 요했죠. 그래서 벼, 보리, 옥수수 이런 것들은 자 따라서 뽑고 넘긴다. 그럼 안 뽑았어요? 뽑았어요. 뽑아서 분리시키죠. 그럼 동산으로 이제 간주한다. 이게 빠졌어요. 경작 수확물이라는 거 넣어놓으셨어요? 경작 수확물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찍어드린 게 따라서 부착 방법.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해봐요.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찍었죠. 그래서 시험제 두 가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한 정착물은 따라서 민법. 근데 지금서부터는 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개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달라요.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픽처라는 말을 써요. 픽처. 고정된 물건. 자, 여러분들
철근은 원래는 그냥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 철근 알아요? 철근? 공사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원래는 철근은 동산이죠. 근데 그냥이야 이 벽에 이게 부착이 돼 있어. 그러면 그 분리시킬 수가 있어 없어? 완전히 픽스돼서 분리가 안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이거를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건축 설비.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따라해봐요. 부착 방법. 부착 방법 찾으셨어요? 이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손상에 대한 물리적과 기능적을 보는데 자 갑니다. 저게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물리적 손상을 건물에 줘요? 안 줘요? 동산이죠, 그죠? 근데 벽난로는 물리적 손상을 주니까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갑시다. 저 벽시계나 이 형광등은 그냥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요. 있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뭘 물어봤냐? 기능이나 효용을 물어봤어요. 기능 효용상 손상이 있느냐, 손상이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강에 지장이 없죠. 기능 효용에 손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동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에 형광등을 한번 보세요. 형광등도 원래는 이것도 전파사에선 동산인데 그냥입니까? 여기 안에 지금 짱 박혀 있습니까? 짱 박혀져 있죠. 아 위에 좀 바르게. 아 형광등 보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건 그냥 있어 분리가 잘 안 돼. 안 되고 이걸 띄게 되면 강의가 안 되죠. 그럼 기능의 효용의 손실이 있으면 그냥입니까? 이건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죠. 지금 부착 방법을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때라는 단어가 있어? 자, 물리적으로 제거.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다면 고정된 거 판단해서 정착물을 보고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으면 분리 가능하므로 판단은 종사로 가는데 B에 가시면 벼벼쳐 이거. 아까 물리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하더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자, 벽시계나 형광등은 그냥이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 근데 기능 효용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형광등은 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서 강의를 못 하죠. 그럼 기능적 건물의 효용이 떨어지면 효용가치 일부를 구성한 걸 판단해서 뭘로 간다는 거예요? 정착물. 그런가요? 근데 저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강의 지장은 없죠? 그럼 저거는 손상이 없으니까 저건 동선으로 간다는 게 강력한 이 시험 문제입니다. 체크하셨죠? 다른 것들은 그냥 성격이라는 것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따라해봐요. 성격. 성격.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읽어볼게요. 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되거나 고안된 정착물로 취급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뭐 금전을 보관하는 금고는 동산이지만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구적, 항구적으로 설치된 성격이에 따라서 정착물로 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따라서 의도.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희생 에어컨 같은 거 달렸어요. 달린 건 이제 건물에 여기 다 달렸거든요. 그럼 건물주가 그냥입니까? 임대 가치를 증진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따라서 의도가 있다. 그럼 이건 정착물로 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나? 그래서 따라서 의도. 그러면 건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각 층마다 희생 에어컨을 달아놨죠? 그럼 이거는 그냥요 의도가 있어요. 그럼 정착물로 가져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관계가 잘 나와요. 임대인이 설치한 게 있고 임차인이 설치한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들어보세요. 자, 이 4번이 잘 나와서 자, 관계인데 안 나오냐. 자, 건물주가 임대인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럼 건물주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영구적으로 가죠. 그래요? 근데 임차인의 계약은 보통 2년이면 끝나죠. 그럼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로 봐요? 동산으로 봐요?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관계를 보고 계시나? 임대인이 설치한 건 그냥이야 정착물이야. 임차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이 아니야. 그럼 뭐야? 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정리해 볼게요. 어디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가
동산의 3종 세트가 나와요. 3종 세트. 자, 여기 빠진 게 가식 중인 수목이 나왔었거든요.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임시로 심은 묘목 같은 거 있죠? 그러면 그건 그냥입니까? 임시입니까? 나중에 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정착물이에요? 동산에 들어가요. 동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요 경작수확물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경작수확물은 그냥이야 경작을 요해. 완성시켰죠. 그냥이야 이 뽑고 넘겨. 뽑았으니까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동산에 들어간다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경작수확물은 요건 정착물이다. 요건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가고. 자, 아까 임차인 정착물 기억하세요? 그럼 임차인 정착물도 뭐로 보는 거죠?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3종 세트에 시험에 나온 게 요 세 가지는 임차인의 정착물까지는 부동산의 정착물이다. 얘는 동산이다. 동산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자, 따라해봐요. 가수차. 나훈아 씨가 차가 절로 가고 있어요. 그럼 차는 그냥이야? 동산이야? 가수차는 동산이죠? 안 먹혀. 아이씨. 자, 갑니다. 저 보세요. 다시 정착물. 민법과 학개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토지 및 그냥이야 따라서 그 정착물 그녀야 토지를 얘기를 해. 그럼 동산이면 토지에 부착이 됐죠? 얘기해요. 그럼 부착돼서 꽉 짱 박혀 있으니 막 이동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일시적이어야 돼? 계속적으로 가야 돼.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볼 수 있고 일부로 볼 수 있죠. 다른 거로 보는 건 따라서 독립정착물. 토지에 그냥이요 독립성이 있어요. 4종 세트 있었죠. 따라서 건물, 등기된 임목, 영인반벌을 갖춘 수목. 자, 권은행의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따로 봐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국어 기억나세요? 국어는 독립이에요. 토지 일부예요. 종속정착물을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지고 나무나 자연생식물은 그냥입니까? 경작을 요하지 않습니까? 않죠. 뽑으면 굉장히 치사하잖아요. 난 어렸을 때 산딸기를 좋아해. 뽑으면 굉장히 치사하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냥요 정착물로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경작 수확물은 그냥요 뽑았어. 수확을 했죠. 그럼 정착물이다. 이건 동산이다. 동산. 가지수의 수목도 동산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형광등하고 저 벽시계를 보세요. 그냥이야 제거할 수는 있어.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죠. 그런가요? 근데 저 벽시계는 그냥이야 손상이 없어. 기능 효용값이 없다는 거죠. 근데 형광등은 손상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녀들이 헤어지는 적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막 제거했잖아요. 헤어졌잖아. 헤어져 본 적 있으세요? 있어야 할 텐데. 근데 집에 가니까 막 손상해. 마음이 아파. 보고 싶어. 그냥이야 손상이 왔어. 그럼 그냥이야 다시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어야죠. 근데 얘는 생각이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동산으로 간다는 거죠. 더 헷갈린가 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쪽으로 제거하여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능으로 현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임차인이 정착한 건 그냥이에요.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의 3종 세트를 아시나? 어떤 차가 지나가고 있어? 잘한다. 무슨 차? 근데 내가 살을 안 빼는 게 이거 가리기 위해서 안 빼는 거야. 그럼 가가 뭐야? 아주 뭐 수. 아이씨, 경작수 없잖아. 가수차만 한 게, 씨. 아시겠어? 자, 다시 가. 다음에 가수차. 가가. 수가. 차가. 근데 이 야매는 그냥 먼저 이론을 알아셔야 돼요. 아셔야지 그냥 가수차만 아시면 안 돼. 가식 중인 수목이 동산인데, 언니 왜 그래? 몰라, 씨. 왜 그러지 마시고. 그냥이야, 이 거짓 가짜야. 거짓 가짜죠.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이야, 임시로 심었어. 그러니까 동산이죠. 이해를 하고 먼저 가는 거. 가수차만 암기하지 말고. 그러면 경작 수확물은 왜 그러지? 경작 수확물은 그냥이야, 이거 뽑았어. 분리했지. 얘기해봐요. 분리시켰으니까 이건 동산에 들어가는 거고. 그죠? 임차인 정착물은 그냥이야,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가지고 가야 돼. 그걸 하니까 이해하셔야지 가수차만 암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한 문제 맞춰요. 화이팅! 좀 쉬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